15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뒤로 그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말수 적고 웃을 때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아이. 내가 된장국을 끓이면 냄비 앞에 쪼그리고 앉아 김을 맡았던 그 애. 지금도 국을 끓이면 냄비 앞이 텅 비어 보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요. 이서연 씨 보호자십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들어본 그 이름. 저는 춘천교도소 교정과입니다. 수용자 윤미선이 이서연 씨와 관련된 물건을 보관 중이었는데요. 출소를 앞두고 유족에게 전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는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윤미선이요? 그 이름 나도 압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카페의 사장.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쓴 편지와 함께 USB 하나를 남겼습니다. 직접 수령 가능하신가요? 나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냄비 뚜껑을 덮지 않아 식어버린 국물처럼. 교도소는 춘천 외곽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걸어서 10분을 더 가야 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보였습니다. 철창 너머로 하늘이 좁았습니다. 접견실에서 윤미선을 만났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서연 씨 시어머님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미선은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와 손편지 한 장. 이게 뭡니까? 서연 씨가 사라지기 전날 밤 제 카페에 이걸 맡기고 갔어요. 저한테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시어머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왜 이제야?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고 그냥 제 금고에 넣어뒀죠. 근데 횡령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압수수색 당할까봐 집에 옮겨놨고 그러다 잊혀졌어요. 윤미선은 손을 꼭 쥐었다 폈습니다. 출소 준비하면서 집 정리하다가 다시 발견했어요. 그제야 열어봤죠. 안에 뭐가 있습니까? CCTV 영상이요. 서연 씨 마지막 날 영상이 전부 담겨 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 진작 경찰에 안 넘겼어요? 윤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살아야 했고 제 가족도 지켜야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미선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낡아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직접 쓴 거예요. 제게 남긴 쪽지. 이걸 꼭 시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라고. 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연이의 글씨. 또박또박한 그 글씨가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누굴 만나러 가는지 이 USB에 전부 담았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게 제 마지막 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윤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남겨둡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진실을 찾으실 수 있기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하늘이 흘러갔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15해 전 그날 서연이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녁에 올게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출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들은 한 달 내내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지만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아들도 사라졌습니다. 집 앞에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부엌 불을 켰습니다. 싱크대 위 흰 수건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수건을 들어 다시 한번 털었습니다.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흑백 CCTV 영상. 날짜는 2010년 3월 18일. 서연이가 사라진 그날. 오전 7시 30분. 카페 앞 주차장.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 애는 시계를 보고 다시 길을 봤습니다. 나는 화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손이 마우스 위에 얹혀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5회 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 영상이 계속 흘렀습니다. 오전 8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이 흐릿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여자. 선글라스를 낀 채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말을 나눴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는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봉투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뒤로 뺐습니다. 여자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서연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봉투를 주었습니다. 영상이 끊겼습니다. 다음 파일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카페 안. 오전 9시. 서연이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그 애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승달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침 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이 집에 살 때 매일 아침 이 시간쯤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다녀올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그 애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묻은 물을 닦으며 그냥 대답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봤어야 했습니다. 영상 속 오후 2시. 서연이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을 메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골목 CCTV. 서연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밖이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열렸습니다. 오후 6시 40분. 주차장 CCTV. 서연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둘이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차에 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남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엔 소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연이가 차에 실렸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번호판이 흐릿했습니다. 뒷자리에 누군가 더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아침에 봉투를 건넸던 그 여자. 영상이 끝났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15해 전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서연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밖으로 나가 찾아다녔습니다.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밥상을 그대로 두고 기다렸습니다. 국이 식었습니다. 반찬도 식었습니다. 서연이의 숟가락은 그대로였습니다. 화면을 다시 돌렸습니다. 아침 장면. 여자가 서연이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 손을 뻗어 화면을 멈췄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턱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입술이 얇았습니다. 누구일까?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장면.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창문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15해 전 서연이가 사라진 뒤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나도. 그냥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USB에 폴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차 소리, 그리고 여자 목소리. 그 여자가 가만 안 둘 거야. 넌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도 봤잖아. 그걸로 충분해. 잡음이 커졌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끊겼습니다. 나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 서연이는 무엇을 봤을까? 부엌 창문 밖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졌습니다. 나는 싱크대로 가서 흰 수건을 다시 들었습니다. 수건을 짜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여자라는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아침 8시.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국그릇, 반찬 접시, 숟가락 3개.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아들 것, 그리고 하나는. 손을 뻗어 그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은수저. 서연이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것. 손잡이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설거지하다가 싱크대에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이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는 흠집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숟가락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1년에 2-3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아들은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봤습니다. 아직도 안 치우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뭘? 이 밥상. 15년 됐잖아요.
나는 국그릇을 들어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알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 좀 놔주세요.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싱크대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깨지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원했을 거라고. 넌 서연이가 뭘 원했는지 어떻게 알아? 저도 찾았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요. 근데 없었잖아요. 아무 흔적도. 나는 돌아봤습니다. 흔적은 있어. 뭐가요? 나는 USB를 꺼냈습니다.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아들은 USB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서연이 마지막 날 영상이야. 카페 CCTV. 그 애가 차에 실리는 것까지 다 나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윤미선. 카페 사장.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나한테 줬어.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거 경찰 줘요. 경찰은 믿을 수 없어. 왜요? 15해 전에도 안 믿어줬잖아. 가출이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집 나갔다고.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땐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있어. 나는 USB를 쥐었습니다. 나 혼자서라도 찾을 거야.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해요. 영상 속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괜히 건드렸다간 엄마까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나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엄마, 제발 그 USB 경찰한테 넘기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낮 2시. 옆집 김 여사가 왔습니다. 김치를 한 봉지 들고 왔습니다. 언니, 김치 담갔어. 가져가. 고맙네.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보더니 말없이 앉았습니다. 언니, 아직도 이거? 나는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려 김 여사 앞에 놓았습니다. 그냥 두는 거야. 근데 언니, 이제 그만 좀. 나는 차를 마셨습니다.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잊었어. 그 일. 벌써 15년 됐잖아. 잊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들 살아야 하잖아. 언니도 그래야지. 맨날 이렇게 혼자 앉아서.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난 안 잊었어. 김 여사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며느리 좋은 데 갔을 거야. 그 애 착했잖아.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야. 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일어났습니다. 나갈게. 언니, 밥 잘 챙겨 먹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녁 6시. 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 서연이 숟가락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그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밥그릇을 떠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밤 10시.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을 놓고 흰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하나, 둘. 접시를 닦으며 세었습니다. 15해 전에도 이렇게 닦았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그날 밤에도. 그날 나는 밤새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개어 싱크대 옆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다시 꽂았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문서 폴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수진 송금내역 XLSX. 정수진.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시트. 날짜, 금액,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매달 500만 원씩 받는 사람 정수진, 보낸 사람 이서연.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 며느리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500을 보냈을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맨 아래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수진에게 보낸 돈은 전부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문장이 끊겨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정수진. 누구일까? 왜 서연이를 협박했을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쓰던 것. 결혼 후 첫 해에 가계부처럼 쓰던 수첩.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화번호가 몇 개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들, 카페 거래처, 친정번호. 그리고 맨 뒤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수진 마이너스 10-XXXX 마이너스 XXXX.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됨. 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누구세요? 정수진 씨입니까? 잠깐의 침묵. 네. 누구시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서연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느린 숨소리. 그리고 끊겼습니다. 또.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 창문을 봤습니다. 밤하늘이 깜깜했습니다. 정수진. 그 목소리 속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아니면 경고. 흰 수건을 다시 들었습니다. 식탁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한 번 더. 수건을 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잊으라 하고 아들은 그만하라 하고 이웃은 편히 쉬라고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수건을 개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혼자 부엌에서 내가 직접 찾는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정수진이라는 이름이 어둠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는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회색 벽, 낡은 의자, 복도에 깔린 초록색 바닥. 나는 민원실 앞에 섰습니다. 실종 신고 관련해서 왔습니다. 젊은 경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종자 이름이요? 이서연. 언제 실종됐는데요? 2010년 3월 18일. 경찰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15년 전이네요.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요. 종결이요? 가출로 판단돼서 수사 종료됐어요. 새로운 증거가 있으신가요?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젊은 경찰이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잠깐만요. 담당 형사 불러드릴게요. 10분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저는 강력계 김종석입니다. 이서연 씨 관련 사건은 제가 당시에도 담당했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김 형사는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그때 제대로 못 찾아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형사가 USB를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연이 마지막 날 CCTV입니다. 차에 실리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김 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카페 사장이 줬습니다. 교도소에서. 김 형사는 USB를 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영상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사무실 안.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봤습니다. 김 형사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차에 실리는 장면. 선글라스 낀 여자. 서연이가 뒤로 물러나는 장면. 김 형사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차 번호판 흐릿하네요. 복원할 수 있습니까? 해볼게요. 시간 좀 걸립니다. 김 형사가 돌아봤습니다. 혹시 정수진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에 파일 있었습니다. 송금 내역. 서연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보냈더라고요. 김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전화번호 있으세요? 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김 형사가 번호를 적었습니다. 제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증거 더 있으세요? 음성 파일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주세요. 분석 넘기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기요.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청바지에 검은 점퍼를 입고 카메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혹시 이서연 씨 관련해서 오신 분이세요? 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역신문 기자 이수진입니다. 미제 사건 취재하고 있어요. 나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 며느리와 같은 수진. 기자요? 네. 사실 이서연 씨 사건 저도 예전부터 관심 있었어요. 당시 기록 보면 너무 허술하게 종결됐거든요. 이수진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혹시 새로운 증거 나온 거 맞죠?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경찰만으론 안 돼요. 언론도 같이 움직여야 압력이 들어가요. 목소리가 절실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젊었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졌을 때 나이쯤.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당시 기록 전부 다 봤어요. 경찰 보고서, 신문 기사, 목격자 진술. 화면에 자료들이 떴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진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카페 앞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 행적이 완전히 끊겼죠. 차에 탔습니다. 영상에 나와요.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상이요? CCTV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이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차 번호는요? 안 보입니다. 흐려서. 차 종류는요? 검은색 승용차. 이수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에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누가 지켜본다거나 전화 온다거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정말요? 당시엔?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15해 전. 서연이가 사라진 뒤 집 전화로 무음 전화가 몇 번 왔었습니다. 받으면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끊겼습니다. 무음 전화가 몇 번 왔었습니다. 이수진이 펜을 세웠습니다. 몇 번이요? 한 일주일 동안 서너 번.
그 이후엔요? 없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시당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수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집 좀 둘러봐도 될까요? 왜요? 혹시 몰라서요.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이 부엌, 안방, 작은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창문을 열어보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벽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 여기 환풍구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환풍구. 천장에 붙어 있는 흰색 환풍구. 원래 그랬습니다. 이수진이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올라서서 환풍구를 열었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물체. 렌즈처럼 생긴 것. 이거. 이수진이 내려왔습니다. 손바닥 위에 그걸 올려놓았습니다. 소형 카메라예요. 무선. 손이 얼었습니다. 카메라요? 네. 오래됐어요. 먼지 쌓인 거 보면 최소 10년은 됐을 거예요. 이수진이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이거 화장실이랑 안방 쪽 향해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모르죠. 근데 이거 설치하려면 집 안에 들어와야 해요. 이수진이 환풍구를 다시 봤습니다. 옆집이랑 연결돼 있을 거예요. 다세대 주택이니까. 나는 벽을 봤습니다. 옆집. 김 여사네. 15년째 사는 옆집. 옆집에서?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해요. 밤 9시.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우리 집 안에. 환풍구 안에. 서연이가 사라진 그 시절부터 나는 천장을 봤습니다. 환풍구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저기서 우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를, 나를, 아들을. 흰 수건을 들었습니다.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식탁을 닦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15해 전 서연이가 밤에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아침에 옷을 갈아입을 때, 부엌에서 밥을 할 때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옆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 여사네. 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종석 형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눌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형사님, 우리 집에서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환풍구 안에. 10년도 더 된 거. 김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환풍구. 그 검은 구멍 너머로 누군가 우리 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종석 형사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어머님, 정수진 찾았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2년 5월 강남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유서는 없었습니다.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권 사진처럼 찍힌 얼굴. 30대 중반쯤. 날카로운 턱선. 얇은 입술. CCTV 속 선글라스 낀 여자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네. 당시 서연 씨 근무했던 카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기록 확인해 보니 거의 매일 왔더라고요. 김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수진 명의 통장 내역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금 내역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매달 500만 원. 보낸 사람 이서연.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정수진이 이 돈을 한 번도 안 썼어요. 통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 썼다고요? 네. 마지막 입금 후에도 계속 쌓여만 있었어요. 총 2,500만 원.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안 쓴 겁니까? 김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머님, 김 형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수진이 남긴 물건 중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편지는 낡았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서연, 보낸 사람 정수진. 나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는 걸 보면 숨이 막혔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남편이 된 거잖아. 나는 그냥 너를 없애고 싶었어. 아니, 내가 스스로 떠나길 바랐어. 그래서 돈을 받았어. 내가 보낸 그 돈. 근데 난 한 번도 쓰지 못했어. 돈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보였거든. 무서워하는 내 얼굴. 서연아, 나 너무 외로웠어. 그 사람이 날 버렸을 때 세상이 무너졌어. 근데 내가 나타났잖아. 그 사람 아내로. 나는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결혼 전에 누군가 만났던 거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이 서연이를 데려왔을 때 부엌에서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번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진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사람이 날 버렸을 때 내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서연 씨 친정 다녀왔어요. 친정요? 네. 서연 씨 어머님이 편지 한 통 보관하고 계셨어요. 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이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수진이 왔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 서연이의 글씨. 엄마에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수진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를 따라다녀요. 돈을 달라고 해요. 안 주면 남편한테 말하겠대요. 남편이 과거에 자기랑 사귀었다고. 자기를 버렸다고. 나는 그냥 남편을 지키고 싶었어요. 시어머님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엄마, 나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나를 죽이고 있어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진이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랬다고요? 이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죽이고 있어요. 밤 11시. 나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와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서연이 편지를 펼쳐두고 정수진의 편지도 함께. 2장의 종이. 2사람의 아픔. 그 사이에 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아침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새벽에 무슨. 나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읽어봐. 아들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서연이가 쓴 거야. 죽기 전에. 아들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는. 정수진이 누구니?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학 때 사귄 사람이에요. 왜 버렸어?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만나지를 말았어야지. 엄마,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집착할 줄은. 서연이가 죽었어. 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었다고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근데 사라진 지 15년이야. 살아있을 리 없어.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요. 서연이가 그런 일을 당하는 줄. 나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넌 알아야 했어. 낮 2시. 김 형사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님, 정수진 집에서 물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작은 카세트 녹음기. 이 안에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그리고 여자 목소리. 정수진의 목소리. 서연아, 미안해. 난 정말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자꾸 내가 보여. 그 사람 옆에서 웃는 내가. 나는 왜 못 웃는데? 나는 왜 버림받은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 서연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미안해. 제발 살아있어줘. 우리 아이만은.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잡음만 남았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봤습니다. 우리 아이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진 임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2008년. 아이는요? 낙태 기록도 있었어요. 같은 해.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김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기록에 보호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 박민준. 내 아들 이름.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김 형사가 나를 부축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만은. 정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 어디 있는 걸까? 살아있는 걸까?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흰 수건을 들었습니다. 식탁을 닦았습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부엌에서. 그 아이만은.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을 더듬었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침묵.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갑게. 그만두세요. 뭘 그만두라는 겁니까? 이서연 건
더 이상 파지 마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또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식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침 8시. 김종석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어젯밤에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두라고요. 서연이 건 파지 말라고. 김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이요? 우리가 추적 중인 사람들 만만치 않습니다. 누굽니까? 김 형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차량 번호판 복원했습니다. 당시 차주는 SJ그룹 계열사 법인 차량이었어요. SJ그룹이요? 네. 부산 기반 건설회사. 당시 정수진이 그 회사 이사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님, 이 회사가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습니다. 그래도 법은 있지 않습니까? 김 형사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낮 12시. 이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기사 송고 막혔어요. 데스크에서 내리라고 했어요. 왜요? 압력 들어왔대요. SJ그룹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만으론 안 돼요. 확실한 진술, 목격자, 물증이 더 필요하대요. CCTV 영상도 있고 편지도 있고 그것만으론 부족하대요. 어머님, 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 옆집 김 여사가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그만 좀 만나요. 네? 아니, 나도 힘들어.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앞 서성거리고 전화도 오고. 무슨 전화요? 언니 얘기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다칠 수도 있다고. 김 여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언니. 나도 가족 있잖아.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저녁 6시.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이거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USB 경찰 줬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도 못해요. 압력 들어왔대. 아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엄마 혼자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찾아야지. 누굴요? 서연이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죽었어요.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확인 안 했잖아. 15년이 지났어요. 살아있을 리 없어요. 그래도 찾아야 해. 왜요? 내가 며느리니까.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너 때문에 서연이가 죽었어. 엄마, 내가 정수진 제대로 정리했어야지. 그 여자가 집착하는 줄 알면서 방치했잖아. 아들이 벽에 기댔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식탁을 닦았습니다. 흰 수건으로. 엄마가 대신 찾을게. 내가 못한 거. 아들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밤 10시. 김 형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비공식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네. SJ그룹 쪽에서 당시 서연 씨 사건 은폐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입 닫았어요. 녹취도 안 되고 진술도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 형사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힘듭니다. 상대가 너무 큽니다. 형사님도 포기하십니까?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증거가 더 필요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형사님, 그럼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시신이요? 서연이 시신.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김 형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황상 바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 바다요? 부산 쪽. 당시 차량 이동 경로 추적하면 영도 방향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도요? 네. 근데 어머님, 15년 지났으면 찾기 힘듭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밤중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깜빡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요. 처음으로.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눈물이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었지. 흰 수건을 꺼냈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이제라도 엄마가 너 찾아줄게. 새벽 2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다시 꽂았습니다. 숨겨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정수진 마지막 파일. 클릭했습니다. 텍스트 문서가 열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내가 너무 늦었어. 내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아. 그 사람들이 말했어. 영도 앞바다라고. 좌표도 줬어. 북위 35.0xxx, 동경 129.0xxx, 깊이 30m.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나도 곧 갈게. 손이 떨렸습니다. 좌표 30m. 나는 좌표를 메모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좌표 있습니다. 영도 앞바다.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로 오세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싱크대를 봤습니다. 흰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수건을 들었습니다. 촉감이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수건을 개었습니다. 천천히. 한 번 더.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수건을 내려놓고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영도 앞바다. 30m. 정수진이 남긴 마지막 말. 그 아이의 마지막 양심. 혹은 속죄. 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부엌을 돌아봤습니다. 식탁 위 숟가락 3개가 보였습니다. 나는 서연이 숟가락을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도 부두는 차가웠습니다. 새벽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짠내와 비린내가 섞인 공기. 나는 부두 끝에 섰습니다. 경찰 차량 3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해경 배 한 척이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김종석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 나는 바다를 봤습니다. 검푸른 물결.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여기 있어야 합니다.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 준비됐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나는 코트 단추를 잠갔습니다. 네. 배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쳤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나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김 형사가 옆에 섰습니다.
좌표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나는 대답 대신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밀려오고 부서지고 다시 밀려왔습니다. 15해 동안 이 바다가 서연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좌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해경 잠수사 2명이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수심 30m. 시야는 좋지 않습니다. 잠수사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결이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나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30분이 지났습니다. 잠수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형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난간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두구입니다. 김 형사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바람에 식었습니다. 잠수사들이 무언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검은 비닐 자루 2개.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김 형사가 다가가 자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손을 떨며 다시 덮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접어야 합니다. 어머님 안 보시는 게 봐야 합니다. 김 형사가 물러섰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비닐을 열었습니다. 뼈였습니다. 옷은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서연이가 마지막 날 입었던 코트. 손을 뻗었습니다. 코트 자락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축축했습니다. 바닷물이 손에 묻었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목걸이. 작은 십자가 목걸이. 결혼 때 내가 선물한 것. 손이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김 형사가 다른 자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굽니까? 김 형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드님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나는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비닐 안을 봤습니다. 뼈, 옷, 검은 재킷, 아들이 즐겨 입던 가죽 재킷,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꺼냈습니다. 물에 불어 있었지만 신분증이 보였습니다. 박민준. 손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김 형사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나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둘이?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같은 로프로. 로프요? 네. 아드님 손에 서연 씨 손이 묶여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같이?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 서연 씨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경이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증거물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바다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내가 흔들렸습니다. 가방에서 흰 수건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숟가락과 함께 가져온 수건. 수건을 펼쳤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수건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검 후에 정확한 사인 나올 겁니다. 일주일 정도 걸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제대로 찾았어야 했는데 나는 김 형사를 봤습니다. 형사님 잘못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형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부엌불을 켰습니다. 식탁이 보였습니다. 숟가락 3개. 이제 둘 다 없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이미 다 말랐습니다. 저녁,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SJ그룹 당시 이사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언제요? 3년 전. 정수진 자살하고 일주일 뒤요. 손이 멈췄습니다. 사고였습니까? 공식적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어요. 어떤 정황이요? 브레이크 고장, 터널에서 단독 사고, 블랙박스 파손.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어머님, 정수진이 죽기 전에 그 사람 만났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수진이 복수했다는 겁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상 맞아떨어져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수건을 펼쳤습니다. 바닷물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건을 코에 댔습니다. 서연이 냄새, 아들 냄새, 바다 냄새, 다 섞여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뭔지, 법이 뭔지. 15회를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찾았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돌아왔습니다. 아들도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사진을 놓았습니다. 서연이 결혼 사진, 옆에 아들 어렸을 때 사진, 초 2개를 켰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이제 집에 왔구나. 엄마가 늦었지. 미안하다. 촛불이 타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빗소리.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손에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손을 씻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먼지를. 흰 수건을 들었습니다. 물에 적셨습니다. 짜고 또 짰습니다. 식탁을 닦았습니다. 창틀을 닦았습니다.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법은 무력했습니다. 권력은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 민준이라는 이름. 바다에서, 침묵에서, 어둠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건을 개었습니다. 싱크대 옆에 걸었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소리, 씻기는 소리, 새로 시작하는 소리.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부엌에서. 정의는 사라졌지만 이름은 돌아왔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빈소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종석 형사, 이수진 기자, 서연이 친정어머니, 그리고 나. 영정사진 2장. 서연이와 민준이. 나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염주를 쥐었습니다.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친정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0이 넘어 보였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사돈댁.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서연이 고생 많이 했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제대로 못 지켜줬습니다. 서연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댁이 찾아줬잖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편히.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골함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검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 나는 2함을 안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나란히. 서연이 왼쪽, 민준이 오른쪽. 꽃을 놓았습니다. 흰 국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나는 2 손을 모았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잘 자거라. 엄마는 이제 돌아갈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연두색 나뭇잎. 노란 개나리.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흰 수건을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바닷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수건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 숟가락 3개가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씩 들었습니다. 서연이 숟가락, 민준이 숟가락, 내 숟가락. 싱크대에 놓고 씻었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거품이 일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물기를 닦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용히.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흰 수건 2장, 물통 하나, 코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서연이가 일했던 카페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폐업한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물을 적셨습니다. 유리창에 갖다 댔습니다.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이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물통에 수건을 헹궜습니다. 짰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등 뒤로 따뜻한 기운이 내려왔습니다. 유리창이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먼지가 거쳤습니다. 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빈 테이블, 먼지 쌓인 의자, 카운터, 서연이가 서 있던 자리. 수건을 다시 헹궜습니다. 물이 탁해졌습니다.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부었습니다. 수건을 다시 적셨습니다. 짰습니다. 그리고 다시 닦았습니다. 같은 동작, 반복.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이 환해졌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나는 수건을 멈추고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투명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돌아봤습니다.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수건을 보여줬습니다. 청소요. 이수진이 유리창을 봤습니다. 깨끗해졌네요. 아직 덜 됐어요.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유리창이 거의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수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짰습니다. 물이 투명했습니다. 더 이상 먼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유리창을 봤습니다.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살아야지.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사는 거지. 밥 먹고 설거지하고 수건 빨고.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그것도 사는 거죠. 응. 그것도 사는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숟가락 하나. 혼자 먹었습니다. 천천히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물기를 닦고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흰 수건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동작.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흰 수건을 빨았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문질렀습니다. 거품이 일었습니다. 물로 헹궜습니다. 여러 번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짰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햇볕에 널었습니다. 밤, 나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사진 2장. 서연이와 민준이. 나는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했어. 늦게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준이도 미안하다. 둘 다 고생 많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서연아, 고마웠어. 우리 며느리 돼줘서. 우리 가족이 돼줘서. 촛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서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초승달 같은 눈. 이제 편히 쉬어. 엄마는 계속 살게. 너희를 기억하면서. 촛불을 끄고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엌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 앞에 쪼그리고 앉아 김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국 끓었어요. 나는 다가갔습니다. 그래? 간 맞았니? 네. 맛있어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침.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어제 빨아놓은 흰 수건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말랐습니다. 수건을 떼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햇빛 냄새가 났습니다. 깨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미소, 오랜만의 미소. 코트를 걸쳤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나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5해가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름, 기억, 사랑, 그리고 나. 아직 여기 있는 나.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채소 가게 앞. 할머니가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배추 한 포기를 샀습니다. 무 2개, 파 한 단. 할머니가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잘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채소를 놓았습니다. 흰 수건을 꺼냈습니다. 물에 적셨습니다. 식탁을 닦았습니다.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창틀을 닦았습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계속.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서연이의 이름을 기억하며, 민준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흰 수건을 적시고 짜고 다시 닦으며 삽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이 환했습니다. 나는 수건을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하지만 또렷하게. 오늘 나는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했고 고마웠다. 수건을 짜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프를 얻어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은 모두 창작된 것이며 현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기다림과 용서,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나 남아있는 진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